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유의 첫 롤모델은 누구였나요? 다시 좀 해주세요. 아이유의 첫 롤모델은 누구요? 이게 입술이 자꾸 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저의 세상이기도 한 부모님이겠죠? 제가 이제 재벌스에서 다룬 그 상대는 저희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첫 세상이었고 첫 사랑이기도 했고 첫 선생님이기도 했고 저한테 가장 먼저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또 선배님들이 계시죠. 또 이번에 곡에 함께 해주신 패티김 선생님도 정말 너무 존경하고 세상에 멋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그 롤모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음악적으로 존경하던 선배님들의 음악, 그러니까 제가 또 이번에 또 모신 조원선 선배님도 제가 10대 때 정말 많이 듣고 이 선배님의 목소리를 너무 담고 싶다 했던 분들 중에 또 한 분이셨어요. 이 사람 음악 너무 멋진데? 이 사람이 내는 그 분위기 너무 멋지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좋은 점들을 좀 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10대 때는 그런 롤모델이라는 게 존재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30대에 와서는 어떤 꼭 음악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이렇게 딱 나누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저런 부분이 되게 멋지다. 저분의 저런 태도를 좀 담고 싶다. 이렇게 되게 그게 끝도 없이 롤모델의 기준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반면 아이유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싶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사는데 누군가가 보기에 제가 지금 30대에 들어서 다른 분을 보고 저 삶에 대한 태도가 참 저런 부분이 멋지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냥 그거는 느껴진다면 느끼는 거지. 저는 저대로 살고 누군가가 보기에 저거는 되게 좋네, 재밌게 사네, 멋지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느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이라는 상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2절 벌스의 혜인 씨 파트에 그 가사 내용이 처음 사귀었던 친구 그때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묘사되는 이렇게 굵게 따은 양갈래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좀 비유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랑 친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알게 모르게 많이 경쟁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첫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뭘 아무것도 아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보통 경쟁자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가 내가 부모님이라는 그 세상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서 내 자의로 맺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첫 친구라는 그 의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가끔 생각나요. 걔는 어떻게 컸을까? 근데 막 나서서 막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또 아닌데 그냥 그때의 추억으로 두고 싶은데 그냥 잘 살고 있나 궁금하고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첫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밉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 혜인 씨 파트의 가사는 서로를 이어 이 파트가 다 1, 2, 3절이 다 나오는데 혜인 씨 파트만 그게 좋고도 미워였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는만 성립이 되는 어떤 감정인 것 같아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파트는 1, 2, 3절 다 서로를 이어라고 이렇게 다 통일하자라고 해서 바꾸긴 했는데 그 친구한테 아무튼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좋아해서 밉기도 하고 그 친구도 저한테 마찬가지였을 거고 얘의 모든 것이 너무 멋진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랑 아주 작은 것부터 막 경쟁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내가 처음으로 엄마 다음으로 좋아했던 어떤 여자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남으로 만났어도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랑요? 우리요, 둘이. 아, 질문자님이랑요? 네. 글쎄요. 그 예비 답변을 보는데 질문자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빠랑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질문자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로 만났어도 제가 아빠를 닮은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도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신감 대박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제가 막 친구가 되려고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인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서. 같은 반이야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엄마는 아마 반장이었겠지. 난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장을 했을 거야. 반 애들도 엄마를 다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모르는 사이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 첫 파트의 인물로 엄마를 생각했는데 왜 엄마가 떠올랐어? 엄마 목소리 근데 너무 예쁘게 내는 거 아니야? 좀 편하게 엄마가 떠오른 이유?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엄마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았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어땠어? 엄마는 그 가사를 읽고 뭔가 엄마 얘기라고 느껴졌어? 짧지만. 짧지만 그냥 지은이가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고 늘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못난 엄마지만 아무것도 잘할 거 없는 그런 엄마고 좋은 유전자는 엄마는 주지 못한 것 같거든. 아이, 그렇지 키도 않아. 엄마가 키가 컸으면 우리 그러니까 지은이가 이만큼 컸을 텐데. 그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키가 조금만 컸어도 네가 더 크게 태어났을 텐데 하고 그걸 미안해하지만 내가 더 컸으면 덜 귀여웠을 거야. 그래. 스스로 귀엽다 생각하는군. 난 스스로 귀엽다고 생각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귀엽다고 생각해? 내가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 귀여운 역할은 아니잖아. 귀엽진 않지. 그치? 귀엽진 근데 않지. 내가 막 특히나 막 초반부에 데뷔 초에는 활동하면서 엄청 귀여운 모습이 많이 이렇게 근데 애기 보여줬잖아. 때는 많이 귀여웠어. 늘 그렇게 춤추고 놀았으니까. 그래? 유치원 갔다 오면 배운 거 다 하고. 근데 내가 어릴 때도 너무 대바라지고 대바라지. 내가 너무 당돌하고. 당돌해서 엄마는 열받는 적이 많았다 그랬잖아. 많진 않았고 한 번 크게 싸웠는데 아 싸웠어? 싸웠지. 애기랑? 애기랑 근데 내가 싸웠어? 졌어. 엄마가 졌어? 졌지. 아, 왜? 평생 엄마가 한 번 때렸는데 그 일 때문에 때렸지. 아, 때린 거 얘기했지? 한 번 어디 때렸어? 엉덩이를 때렸지. 엉덩이를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지. 딱 어떡해. 한 번, 평생 엄마는 한 번 딱 어떡해. 때렸어. 그 집안이 작고 난리가 귀여운 났었지. 애기를 너무 당돌해서. 엉덩이가 아직도 아파. 너무 진짜 7살 먹은 아이가 할 수 없는. 왜 때렸어? 내가 왜? 기억 안 나? 이런 얘기 해도 내가 되나? 굉장히 엄마를 열받게 해서 7살 때 엄마 나 유치원 내일 안 가. 쉬는 날이야. 나 유치원 안 가서 너무 좋아. 그래서 너 그럼 다니지 마. 그랬더니 막 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싫다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 좋은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엄마는 회사 가는 날이 좋아? 노는 날이 좋아? 하고 막 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사과했지.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나한테는 살면서 좋은 어떤 어른의 태도였던 것 같아. 너 말이 맞는데 어떻게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근데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한 거 자체가 나는 되게 어른도 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구나. 그게 나는 아직까지도 되게 좋은 엄마한테 배운 되게 좋은 지점이야. 그리고 내 말 때문에 날 때린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그 방식 때문에 놀려먹고 골려먹는 그 금쪽이 같은 그 방식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난 그때 잘 맞았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아이유하고 엄마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우리는 되게 편하지. 나는 어릴 때보다 점점 커가면서 엄마가 더 편하고 더 모든 것을 엄마한테 상의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엄마가 되게 그걸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엄마가 항상 나한테 좋은 판단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이다라는 부분에서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미주알고주알 떠들지. 그리고 엄마가 귀여워. 난 엄마가 어릴 땐 제일 무서웠거든. 왜? 엄마가 엄격한 엄마였잖아. 엄마 엄격한 엄마였지.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엄격한 엄마였어. 아빠가 너무 자유분방 아빠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엄격한 엄마였고 나는 어릴 때는 엄마 말고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근데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그런 걸 느꼈어. 사회라는 곳은 엄마 말고는 다 무서운 곳이구나. 얘는 안 무섭지 엄마가? 이제 엄마가 안 무섭지. 그리고 너무 귀여워. 귀엽고 멋있을 때는 있지만 무서울 때는 없어. 엄마는 엄마의 엄마와 어떤 관계였어? 그냥 진짜 우리 엄마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미안한데 그냥 이게 형식적인 그냥 모녀 사이.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밖에 모르는 딸 4명은 다 희생양. 엄마는 아직까지 우리 엄마한테 미역국을 한 번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서름을 아는 딸이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딸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가장 예뻐해 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나를 키웠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도 있었지. 엄마가 그렇게 서름이 있었으니까. 서러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는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 그냥 내 첫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엄마가 준 첫 세상은 어땠어? 엄마가 나한테 준 첫 세상? 안전했지. 안전하고 근데 나는 엄마가 좀 나를 엄격한 어떤 엄마의 그 라인이 있었어. 이 이상은 허락할 수 없어 라는 그게 있었어. 남들한테 배려해야 돼. 남들한테 양보해야 돼. 손해봐야 돼. 손해봐야 돼. 나는 어릴 땐 사실 이게 너무 싫었어. 그냥 착하게 아무튼 막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그때는 좀 반항심에 더 아닌데? 나는 못됐는데? 막 이렇게 더 그랬었던 것 같아. 어린 시절에. 엄마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 세상이 좀 바뀌었어? 엄마 많이 바뀌었지. 진짜 열심히 살았지. 맞아, 엄마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엄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 내가 잘하는 와중에. 그때는 또 할머니의 도움도 되게 컸고, 아빠도 되게 나 잘할 때 육아에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데 엄마가 아무튼 내가 잘하면서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또 과하게 일을 좀 좋아하는 중독?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엄마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게 좀 멋있어 보였나 봐, 어릴 때. 엄마가 막 일 열심히 하고 매일 바쁘게 살고 그랬던 게. 가족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 말고도 인간으로서 엄마를 좋아해? 그럼 엄마는 나를 일단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줬잖아. 엄마라서 사랑해야 되는 거 말고 나는 엄마를 막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엄마를 좋아했어. 뭐 물론 어떤 날은 어릴 때 엄마랑 싸운 날도 있고 당연히 엄마랑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당연히 에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 폭이 좁아지는 것 같고 엄마라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나한테 해답이 될 때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좋은 결과로 이끌어 줄 때가 많았어. 내 경험상. 그리고 엄마는 귀엽고 나는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귀엽고 엄마는 정말 귀엽어. 엄마 놀리는 거지. 아니야. 엄마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이 세 명이 시된 곡을 쓰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되게 후련했어. 나 엄마에 대한 곡도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아름답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 막 엄마를 막 너무 찬양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런 걸로만 쓰고 싶진 않았어. 물론 그렇게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거짓이 아니니까. 딸과 엄마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단순하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엄마라는 주제를 쓰고 싶지 않았어. 복잡하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싶었거든. 사랑하는데 사랑만이 다는 아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사랑도 했고 미워도 했고 서로 갈등도 있었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에서 어떤 경쟁도 있었고 경외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 모든 거를 그냥 어떤 아름다운 뭔가 메이저 선율에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엄마라는 주제를 이 곡의 첫 번째로 배치한 거야. 뭐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그녀로 나는 엄마를 처음에 이렇게 배치하고 싶었고 그 뒤에 나오는 처음 사귄 친구, 경쟁자 그리고 내 롤모델도 마찬가지야.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에게 그 사람들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고 어떤 새로운 감정을 배우게 해준 사람들이고 그 새로운 감정이라는 게 내 안에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밀어냄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너무 어떤 황홀함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못 찾았어. 복잡하다라는 말 밖에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복잡한 그 심정을 그대로 담고 싶었고 이 노래는 되게 약간은 혼란스러워. 장르도 계속 바뀌고 보컬도 계속 바뀌고 가사도 그 주제가 계속 바뀌고 어떤 한 명을 둔 게 아니잖아. 벌스마다 다른 인물을 두고 하는 얘기라서 한 곡에 다 담기에 사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근데 되게 멋있어. 난 이 노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엄마 마음속에도 어떤 쉬가 있어? 그녀가 있어? 지은이
아, 그러면 재미없는 아 진짜로 진짜로 되게 멋있어. 그냥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봤을 때 그냥 늘 도전하잖아. 그럼 내가 어떨 때 제일 미워? 내가 제일 미웠던 때가 언제? 미울 때? 미울 때, 말 못듣게 할 때? 좀 이렇게 좀 좋게 아빠랑도 이렇게 잘 할 때 아빠 꼭 이겨 먹잖아. 난 말싸움에서 아빠 이길 때가 제일 재밌어. 그래도 막판에 네가 아, 내가 졌다 그러잖아. 근데 어. 정말 아빠랑 너랑 너무 똑같으니까. 아, 이 곡을 통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니 하고 싶은 엄마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엄마에 대해서 쓴 것일 뿐이지. 엄마가 막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요만큼의 부담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노래 좋네. 그냥 늘 생각해줘서 그냥 고마워 엄마. 진짜 엄마 귀여워.